그 당시 메이저였는데 진짜 아예 순위에 안 보이는 코인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우수하고 얘네가 유망하니까 끝까지 갈 거다라는 거는 너무 위험한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베팅은 해볼 수 있겠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감기가 약 3주보다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6만 불 왔다 갔다 하다가 7만 불 된 거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치면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앞자리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뭐 반감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ETF가 한번 되고 나서 그 호재가 해소돼 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알트가 순환 펌핑하는 장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조금 잠잠하고 뭐 AI 오르고 밈코인 한번 그 카테고리별로 오르거든요. 막 오르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끼리 오르거든요. 밈 카테고리 그리고 뭐 AI 카테고리 그리고 요번 일주일간은 RWA 카테고리 쫙 오르는 순환 펌핑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돈 많은 분들이 아니 돈 많은 회사들이 계획이 되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다시 올라타겠죠. 그러면 지금 알트의 장이 펼쳐진 거예요? 알트에 지금 이제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투자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계속 알트장이 계속 지금 한두 달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됐어요? 네, 많이 오른 종목들은 벌써 두세 배, 세네 배 이렇게 올라 버렸으니까 또 잘못하면은 이게 물려버리거든요. 물론 그 알트가 좋다면은 물리고 나서도 반등하겠지만 잘못 고르면 제가 17년, 19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안 올라와요, 알트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VC가 탄탄하더라도 VC는 약간 참고사항인 거지. VC가 탄탄하더라도 망하는 토큰들은 망해버리거든요. 알트들은. 야,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알트에 들어갔어요. 네네. 한 2배 올랐어, 3배 올랐어. 네네. 언제 팔아요? 그 막 매도 기준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은 두세 배 오르면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했다면 두세 배면 4천, 6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전하게 그래도 그때 잠깐 이게 내가 10배, 100배 갈 거라고 믿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10배, 100배는 내 생각이지 실제로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00만 원 빼놓고 또 그 세네 배 오른 거에 또 세네 배 오르면 또 1,000만 원, 2,000만 원 빼놓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뺄 만큼 뺐으면 한번 믿고 가본다고 놔두거든요. 그러다가 운 좋으면 가는 거고 운 나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뉴스나 호재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익률로 이렇게 생각해서 몇 그렇죠. 배 되면 몇 프로 빼고 이런 식으로 네, 자신만의 그렇죠. 기준을 만드는 거군요. 왜냐면 제가 그 알트코인마다의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호재고 진짜 호재인지도 모르겠고 다음 호재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낼 건 익절할 건 익절하고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알트코인도 이렇게 어떤 섹션별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돌아가면서 그렇죠. 펌핑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이게 알트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네네. 이번 주가 만약에 뭐 RWA였어. 네네. 그러면 다음 주는 다른 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아마 제가 세력이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겠고 세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돌려가면서 벌고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알트코인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여기도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P2E를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RWA도 투자했기 때문에 만약에 P2E의 수익을 내면 똑같이 그 다음에 RWA에서 또 수익을 내서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VC들은 얘네들의 이 토큰 회사들의 비전을 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벤처 캐피탈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VC들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빼면은 큰 폭락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개발자들도 파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네네. 알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겠어요. 저는 계속 똑같았거든요. 시가총액 낮은 애들 중에서 낮은 종목 중에서 그나마 벤처 캐피탈 그게 보는 게 다 있어요. 그 사이트들이 이 코인에는 어떤 벤처 캐피탈들이 얼마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언제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가
이번 연도에 붐일까 내년에 붐일까 그런 걸 생각해보고 이번에 붐일 것 같으면 한번 베팅해봐도 되지 않겠나 하고 넣는 거죠. 그러다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거고. 그런데 한 종목에만 넣을 수는 없으니까 좀 RWA 중에서 아직 안 간 거, P2E에서 아직 안 간 거 이런 식으로 투자했던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좀 핫한 AI 코인 중에 네네. 월드코인은 어떻게 보세요? 월드코인은 결국에는 그 신원 인증이잖아요. 그 홍채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게 올랐던 것도 너무 웃기게 올랐더라고요. 그냥 이 월드코인이 뭐를 했다기보다는 샘 알트만이 너무 유명하고 샘 알트만이 그 챗GPT 그 회사에서 한번 퇴출당할 뻔했잖아요. 맞아요. 그 퇴출당한다는 게 취소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월드코인이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샘 알트만이 그게 일경이었나 엄청 큰 금액을 투자받아서 그 공장인가를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또 그 호재 때문에 월드코인이 약간 밈코인처럼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의 밈코인처럼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코인이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샘 알트만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핫한 인물이니까 월드코인이 뭐를 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CEO 때문에 올른 것 같아요. 그럼 보셨을 때 이 정도 월드코인이 주목을 받고 샘 올트만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네네. 이런 알트코인도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17년, 18년에 진짜 메이저라고 했던 알트코인들 중에도 사라진, 그러니까 그 뭐였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사라진 종목들도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에이다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이런 코인들은 버텼지만 진짜 수월히 숨은 없어진 코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 당시 메이저였는데. 네, 그 당시엔 메이저였는데 진짜 아예 순위에 안 보이는 코인들도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우수하고 얘네가 유망하니까 끝까지 갈 거다라는 거는 너무 위험한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베팅은 해볼 수 있겠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무조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미 암호화폐에 들어와 있잖아요. 암호화폐에 들어와 있고 제가 이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경제학자라든지 뭐 나심 탈레브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이론을 말하면서 비트코인은 결국엔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암호화폐에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그 포지션을 믿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게 그 이론이 맞다 옳다가 아니라 일단 그게 전제가 돼 있어야 내가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제 생각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막 비트코인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네네. 오태민 작가님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서 네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 망할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네네. 공부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막 이게 안에 생태계도 있고 그 네네. 작동 원리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걸 들었을 때도 이거는 망하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세요? 네, 일단은 그 분산 원장이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나심 탈레브가 제일 망할 거라고 하는 주장이 그게 분산 원장이고 뭐 노드나 아니면 채굴 하는 거 결국에는 반감기가 오면서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심 탈레브나 그 싫어하는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탐욕을 갖고 말하기 전에 그거부터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국엔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약간 집단 체면에 빠졌기 때문에 그 집단 체면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믿어서 그 가치가 생겨서 그 가치를 통해 지금까지 오고 지지자들이 많아져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심 탈레브는 반감기가 오고 수익성이 안 맞아서 채굴자들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 80억 인구 중에 나심 탈레브 같은 사람보다 저 같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아이러니한 거지만 모두가 이성적이고 모두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 경제학자들이나 노벨상을 받은 분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믿고 들어오고 그 믿는 커뮤니티의 힘 때문에 결국엔 가치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채굴에 매몰 비용이 들어가서
전기 요금이 들어서 이 가격이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전기가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는 1억이고 2억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1억 들었으니까 1억이야. 그런데 그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래 맞아 너가 전기로 채굴을 하면서 1억이 들었으니까 그거는 너가 1억 1천만 원에 파는 게 합당한 것 같아 라고 이 많은 수많은 억 단위 플레이어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이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도권에 ETF가 되면서 제도권에 또 한 번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 믿음이 어지간한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 네네. 지금 이제 한 1억 정도잖아요. 네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그게는 망하지 않는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등락폭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1비트코인을 네. 이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가 물론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이 시장이 되게 축복받은 시장이고 그래요? 되게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일단 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 이거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 크립토닷컴 리서치에서 24년 1월 달에 보고를 했던 건데 23년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예요. 여기서 보면은 23년 1월에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4억 3천만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23년 12월에는 5억 8천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와, 1억 5천이 늘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중복자도 있을 거고 왜냐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게 쉬우니까 그래도 최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1억 명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다음 거를 보면은 지금 이건 크립토컨트에서 보여주는 자료인데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전체 거래소 수량이 물론 파생 상품 거래소도 포함이지만 21년 3월 24일에는 전체 거래소에 27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많이 줄은 엄청. 근데 24년 3월 24일 그러니까 3년 만에 198만 개가 됐잖아요. 어디로 간 거예요, 다? 70만 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가거나 회사 지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1억이 싸다고 말하는 거냐면 좀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다는 건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80억 인구가 단 하나씩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에도 약 200만 개밖에 없고 근데 플레이어는 1억 명이 넘어요. 이 플레이어들이 아차 이거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한 개도 소유할 수 없잖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들면 1억 명 중에 9,800만 명은 단 한 개도 소유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 하고 있거나 좀 게으르게 판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처럼 암호화폐 알트코인에서 하나 살 걸로 2개 살 돈 벌어와야지 2개 살 돈으로 4개 벌어서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뜸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뜸 들이다가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갑자기 사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깨달으면 늦는 거죠. 그 오태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들한테 갈 것까지도 없거든요. 암호화폐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단돈 1억이라도 있는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순간 살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죠. 2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1억도 싸다. 그런 만약에 깨닫는 그런 숫자, 잠재적인 수요자. 그렇죠. 왜냐면 이게 보통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따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보통 같은 시기에 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은 시기에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온다면 늦어버리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뭐 장외거래도 할 줄 모르잖아요. 거래소에 있는 이 198만 개 못 찾으면 끝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그래도 시기는 모르겠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10억은 그냥 가지 않을까요? 금. 그렇죠. 10배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10억이 되면 금 넘을랑 말랑하면 또 다른 게임이 되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논리 창조를 하면서 더 갈 수 있는 여건을 그 시장이 플레이어들이 주도하면서 만들겠죠. 판을 짜겠죠. 그렇죠. 야, 그렇게 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투자자님께서는 네.
비트 안 사세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 아이러니야. 진짜 제가 계속 개미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개미의 표본인 거죠. 제가 당장에 살려고 한다면 그래도 10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한 번에 5개, 6개 살 수는 있는데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는데 그 욕심인 거죠. 그 알트에서 좀만 잘해가지고 5개가 아니라 10개 살 돈으로 살까? 왜냐면 결국엔 비트가 대장이고 오를 걸 알지만 등락폭은 높지가 않잖아요. 네. 오르는 폭이. 네. 여기서 계속 10개 만들 돈 벌어와야지 20개 만들 돈 벌어와야지 이러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벌고 있는데 안 기다려주고 가버리면 저는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벌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바보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못 사면 바보가 되는 거죠. 제가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이 198만 개가 저를 안 기다려주면 저는 진짜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5개, 10개가 너무 많고 그럼 뭐 5억,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개, 2개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 중인데 그게 막상 아까운 거죠.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개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좀 탐욕에 휩싸여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봐야겠지만 한 개를 놓치는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개도 못 산 바보네. 제 돈도 있었는데 못 샀네. 이런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기다려주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하실 때 그 전자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 0.5개 한 개라도 모아야겠다 이런 네네. 사람이 있고 네네. 한 사람은 알트로 더 벌어서 네네. 뭐 비트 사고 남은 돈 또 굴리고 이렇게 해야지 네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자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그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도 알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새로운 유입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까 저 보고서를 그 크립토닷컴 리서치를 보면은 1억 뭐 그렇죠. 보유자 지갑 개수겠지만 1억 명이 늘었잖아요. 이 처음 유입들은 제가 맨 처음에 17년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사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서 사게 되는 거지. 그분들이 아직 성숙하고 공부하는 시기는 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돈 많은 사람이 아닌 비트를 바로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개미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부동산보다도 비트 사시잖아요. 그렇죠. 막 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제 주변에도 비트 10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죠.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네네. 확신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비트가 정말 너무 불안한 거야.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그게 공부해서 오는 건지 정말 누가 뭐든지는 미래에 또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고 믿음이 동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공부를 하더라도 내 성격이나 내 감정에 따라 그게 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나 알트나 똑같지 그리고 비트 1억 너무 비싼데 이거 하나면 알트 몇 개를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공부와 지식과 뭐 이런 게 다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오태민 작가님 영상을 많이 보고 오태민 작가님 라이브 방송도 다 챙겨보지만 저희 쪽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왜냐면 작가님께 계속 공부하고 배웠으니까. 네.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알트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죠. 암호화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정말 깊이 느끼셨던 교훈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은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라라고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현금이 없으면 내가 믿고 투자한 자산군을 갖고 버틸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시기에 그 자산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오를 걸 알면서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500만 원 된 게 50억이 됐다고 했잖아요. 와. 뺐더니 50억이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상황에 단돈 500만 원만 있었으면 내 현찰이 500만 원만 있었으면 500만 원을 빼지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500만 원이 없는 바람에 물론 내가 그걸 좋은 가격에 매도해야지만 내 돈이지만 나는 그걸 매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거거든요. 500만 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하더라도 1억을 다 투자하지 말고 그래도 한 보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갖고 이 7천만 원의 알트를 투자하든 비트를 투자하든 그래야지만 3천만 원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괜히 다 1억을 투자했다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날 하락세였는데 그날 빼게 되면 오를 거 알면서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일정 부분 정도는. 그렇죠.